안녕하세요. 새아이 공부 이야기, 내신 시험 준비하기 제 10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새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3에만 학교 시험을 보고 중1이나 초6 아이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3 아이도 본격적으로 내신 공부를 한 건 올해 3학년 때 처음 들어서 했던 거라요. 저희가 내신 공부에 대한 학습 노하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가 뭐 중2 때는 좀 자기 혼자 해봤는데 그렇게 성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중3 때는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나름대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내신 기간은 저희가 잡은 게 한 2주 반에서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을 너무 길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막상 시험 바로 직전에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학습 성취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내신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적정한 범위만큼 해서 그 시간대는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뭐 처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좀 전 과목 잘 하는 게 좋긴 하니까 이제 올백을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한 4주 기간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1이나 초6 아이는 지금 4주 기간을 할 예정입니다. 수학은 지금 근데 뭐 어차피 이제 좀 수학은 미리 내신 기간 하기 좀 힘드니까 5주 그 전주부터 5주 전부터 주말마다 조금씩 유형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 3주 반이나 한 4주 정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내신 기간을 좀 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는 제 생각으로 계속 공부 선행을 안고 계속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현행만 하다 보니까 뭐 계속 현행 준비하다가 시험 보기 한 3, 4주 전부터는 좀 빡세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때는 근데 뭐 굳이 내신 시간에는 또 뭐 선행을 하나 안 하나 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선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비문학 독서나 영어 독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 이거 말고 좀 부족한 과목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수업은 중학교 때 뭐 2학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때 들을 때는 어떤 내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 노트 필기를 무조건 해라. 그 수업 종료 후에는 2분 동안 다시 복습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는지는 안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조건 가끔씩 이 말을 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노트 필기랑 암기를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선행을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예습을 먼저 할 거거든요. 학교 공부하기 전에 예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예습한 그 내용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이게 차이점을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서 학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때로 필요하면 암기하는, 그 수업 시간에 암기하는 연습도 하고, 그 수업 종료 후 2분에 다시 복습하고, 다시 집에 와서 또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고등학교 때는 1단계 내신에 더 치중을 해서 한번 하기 위해서는 예습 복습, 그 다음 학교 가서 노트 필기랑 암기 연습, 그 다음 다시 수업 시간에 다시 또 복습, 이게 복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중학교 내신 학습법이라고 뭐 나름대로 좀 유튜브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했더니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책만 보거나 문제 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딱 보니까 교과서, 프린트, 뭐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이렇게 있으면 요 세 개를 이제 열심히 이제 내신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집 이렇게 학교 기출이나 아니면 강남 3구의 뭐 기출 문제집 이 정도를 같이 하는데요.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과서, 프린트물, 평가 문제집을 한 2회독을 쫙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 문제집을 1단계 풀어봅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집을 분석을 합니다. 어떤 문제집이 어떤 단원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해서 어떤 문제를 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랑가 그다음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걸 학습합니다. 무조건 기출 분석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또 요약 정리를 1단계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도저히 이건 도저히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요약 정리를 해서 먼저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좀 1차적으로 암기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암기 내용은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많을 테니까요. 암기가 되면은 좀 버리고 또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지난번 암기하는 방법처럼 백지 노트 써서 그리고 백지 노트 쓰고 그 다음에 백지 학습법 쓰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말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과서, 프린트, 평가 문제집을 다시 한번 또 풉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학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반드시 그 시험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내가 공부한 거랑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문제는 틀렸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떤 식으로 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시험이 끝난 그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대 의대 가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대비라면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시험은 결국 결과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의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그런 건 다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특히 홍콩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학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 선생님들이 뭐 중요한 점을 판단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 해서 풀리는데 그럼 거기 푸는 아이들은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조건 풀라고 하니까 열심히 한 거고요. 근데 홍콩한 아이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땐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났을 때는 그 시험 본 문제집을 가지고 다음 시험 볼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신 학습법을 어떤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룰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아이한테 야 내신 공부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학습법을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적용했더니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조금씩 방향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처럼 시험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힘든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하게 됩니다.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처럼 공부를 처음에 잘 하지 못했던 애들한테는
이게 과목별 단계별로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해서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전 과목을 다 알아가면 애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국영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과목인지 명시를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각각 점수를 높이고, 그 다음 걸 또 다음에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결국 다 어중이 떠중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국영수나 사회과학 정도는 1단계 좀 한 것 같고, 물론 아직 사회는 좀 부족한데 다음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를 해서 제가 역사, 한국사를 미리 좀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11월달에 한 시험을 보는 거 결과를 보면 또 더 나아졌는지 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했으면 또 개선 방법을 찾아보고요. 나아졌으면 또 과목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 내신은 아직 이제 고등은 안 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내신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근데 내신하고 모의고사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과목이 국어랑 영어 과목입니다. 수학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난이도 차에서는 수학은 굉장히 모의고사가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몇 문제만 그렇고요. 그리고 좀 모의고사는 누적된 성향을 그 문제가, 수학 문제가 계속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그 문제가 다 그러니까 개념이 누적이 돼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계속 높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의고사 과목이 다 그렇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주된 시험 핵심 부분은 비문학이라고, 되게 우리가 예전에 알던 논설문, 설명문 이런 데가 주된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문학이나 문법은 있는데, 문법은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비문학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독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는 대부분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나 국어 독해력 시험이 거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내신은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법이 주예요. 그 다음에 문법과 어휘, 어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이제 그 기본 틀은 단어랑 문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독해가 주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변별을 다루는 데는 전부 다 문법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어는 문학의 고전 시가랑 문법이 또 많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은 학교 선생님 내기 어렵습니다. 좋은 문제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거, 고전 시가나 문법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현대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나 지금 어법에 좀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문법에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학습은 아마 문학이나 문법은 좀 더 이룰 때 더 해보고, 통합과학이나 사회는 아마 이룰 때 정도 학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모의고사 연습 문제풀이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중3 아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것을 국영수나 아마 그 정도면 물화생지도 거의 아마 킬러 엔젤을 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좀 풀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모의고사를 계속 매주에 뭐 한 개씩 테스트 해본다든지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홍콩하는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시킬 때 학습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애가 내신 공부를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족보닷컴이라든지 내신 코칭가 뭐 이런데 저희는 족보닷컴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프린트를 해서 풀려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 이건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도 좀 많이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한테 옛날에 가르쳤는데 꽤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꼭 홍콩이라 해서 어떤 체계 없이 가르치시는 건 그냥 애 고문하는 거라 생각해요. 반드시 조금은 학습하는데 체계적인 방법을 애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번에 시험을 좀 부족했으면 다음에는 더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더 잘 보느냐 이런 것을 체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꼭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도 꼭 하시다면서 꼭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